비 내리는 5월의 끝자락, 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위해 고향집을 찾은 현우는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를 털어내며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녹슬었지만 선명한 글자가 새겨진 군번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재헌, 1970이라는 이름과 숫자, 그리고 희미하게 새겨진 작전명. 현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이재헌. 이 이름은 처음 듣는데 어머니는 생전에 종종 현우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있단다. 언젠가 그분을 찾아가 인사드려야 해.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은인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았고 현우가 물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은인이 바로 이 군번줄의 주인일까요? 현우는 손가락으로 군번줄의 글자를 천천히 더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바깥에선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마치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막 한 달. 현우는 군번줄을 손에 꼭 쥐며 결심했어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이재헌이라는 사람을, 어머니의 은인을 찾아 나서기로 말이죠. 다음 날 현우는 군 기록 보관소를 찾았어요. 하지만 50년도 더 지난 기록을 찾기란 쉽지 않았죠. 담당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72년 북파공작원 기록은 대부분 파기됐거나 비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찾기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며 간절히 부탁했고 마침내 한 퇴직한 공무원을 통해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헌, 1972년 특수작전 중 실종으로 처리된 북파공작원.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이 명시되어 있었죠.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 기록상 마지막으로 이재헌이 모습을 드러낸 곳이었습니다. 현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곳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지도를 들고 골목길을 헤매던 중 작은 포장마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한 국밥집이라는 간판이 달린 허름한 가게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칠수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묵묵히 국을 끓이고 계셨어요. 구부정한 등, 깊은 주름, 그리고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현우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바로 이재헌일까요? 현우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서며 할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국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현우를 힐끗 보더니 무덤덤하게 물었죠. 뭐 먹을래? 현우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할아버지의 손길은 노년의 그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칼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죠. 국밥 한 그릇이 눈앞에 놓이자 현우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혹시 이재헌 씨를 아시나요?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이름만 같은 사람은 많지. 누굴 찾는 거야? 현우가 더 말을 이어가려던 그때 포장마차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3명의 젊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할아버지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죠. 야, 이 동네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인사는 해야지. 보호비 안 내면 장사 못해. 할아버지는 조용히 국을 적기만 했어요. 그 모습에 건달들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테이블을 3개 내리쳤고 국물이 튀었죠. 현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 안 들려. 이 구석에서 장사하려면 보호비를 내라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러자 건달 중 하나가 국밥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현우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움직임이 갑자기 변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날렵하게 몸을 일으켰고 눈 깜짝할 사이에 건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다른 두 명이 달려들었지만 할아버지는 한 손으로 국자를 휘두르며 그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냈죠. 이 동네에 다시 발들이면 용서 안 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그 한마디에 건달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우는 입이 떡 벌어졌죠. 칠순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건달들이 도망치듯 포장마차를 나가자 할아버지는 다시 국자를 들고 무표정하게 국을 적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정말 북파공작원 이재헌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곳에서 숨어 살고 있는 걸까요? 현우는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할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녹슬었지만 선명한 글자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입니다. 이재헌 씨를 찾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군번줄을 본 순간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고 무심한 척 군번줄을 밀어냈죠. 이런 물건 나한테 보여줘도 모르네. 그러나 현우는 할아버지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이분이 바로 이재헌 씨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현우가 더 묻기도 전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까 그 건달들이 더 많은 동료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이었죠. 너 오늘 죽을 준비해라. 이번에는 8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가장 앞에 선 남자는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며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있게. 현우는 몸이 굳어버려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죠. 날카롭고 깊은 수많은 전장을 겪어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첫 번째 건달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춤을 추듯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어요. 건달의 손목을 잡아 살짝 비틀자 방망이가 떨어졌고 건달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죠. 다른 건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할아버지는 국자와 주방도구만으로 그들을 하나둘씩 제압했습니다. 헉, 저 할아버지 뭐야? 한 건달이 놀라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불필요한 동작도 없이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죠. 5명의 건달이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나머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현우는 할아버지가 특수부대 출신임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런 몸놀림은 평생을 훈련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었죠. 마지막 남은 건달이 칼을 꺼내 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손가락 하나로 그의 손목에 혀를 눌렀고 건달은 비명과 함께 칼을 떨어뜨렸어요. 내가 경고했지. 이 동네에 다시 발 들이지 말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건달들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을 부축하며 황급히 포장마차를 빠져나갔죠. 현우는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특수부대 출신이신 거죠?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을 묵묵히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등에 희미한 상처가 보였어요. 오래된 총상 같았죠. 현우는 할아버지를 도우며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이재헌 씨, 맞으시죠? 제발 진실을 알려주세요. 난 그런 사람 몰라. 돌아가시오.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현우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까지도. 현우는 군번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제가 더 알아볼게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서는 현우의 등 뒤로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밀이 있다는 건 분명했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우는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문구점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국밥집 할아버지, 15년쯤 전에 갑자기 나타났어. 말이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지. 하지만 소문으로는 한때 동네 불량배들이 그분을 건드렸다가 크게 다쳤다더군.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 번은 우리 동네 어린아이가 실종됐을 때 그 할아버지가 밤새 혼자 아이를 찾아다녔대. 결국 산속에서 아이를 찾아냈다는데 어떻게 그곳을 알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더라고. 조각조각 모이는 정보들. 할아버지는 분명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우는 도서관에서 70년대 북파 공작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대부분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몇몇 사진과 기사를 찾을 수 있었죠. 늦은 밤 현우는 자료들을 정리하다 오래된 작전 사진 한 장에서 숨이 멎는 듯한 발견을 했습니다. 젊은 병사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눈빛의 한 군인. 그의 얼굴은 지금의 할아버지와 똑같았어요.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적힌 글씨, 작전명 귀향. 1972년 북한 함북 지역 침투조. 현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서 현우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작전 중 특수부대원 이재헌은 북한 가정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구출해 남한으로 데려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였죠. 그리고 그 시기는 현우 어머니의 출생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혹시 우리 어머니가. 현우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재헌이 구해온 그 아기가 자신의 어머니였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재헌 덕분이었던 겁니다. 현우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증거들을 가방에 담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결심을 하고 다시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확인하고 말 거예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죠.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테이블에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이 할아버지시죠? 그리고 이건 작전 보고서예요. 특수부대원 이재헌, 북한 함북 지역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구출해 안전하게 남한으로 데려옴. 1972년 2월의 기록입니다. 현우의 말에 할아버지는 국자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전히 묵묵부답.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생일이 1972년 2월이에요.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으로 넘어왔다는 기록 외에 출생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었죠. 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있단다. 그 은인이 바로 할아버지. 이재헌 씨이신 거죠? 할아버지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현우는 가슴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느끼며 기다렸죠. 마침내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야. 그 한마디에 현우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헌이 맞았던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나? 할아버지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현우는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죠. 그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포장마차 안쪽 작은 방으로 현우를 이끌었습니다. 낡은 서랍장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이재헌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날, 나는 북한 지역 정보를 수집하던 중이었어. 작은 마을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지.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고 갓난아기만 덜덜 떨고 있었어. 데려오지 않으면 그 아이도 죽을 테니 임무를 포기하고 아이를 데리고 탈출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감정이 실렸어요. 50년 동안 간직한 기억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어. 그래도 아이만은 지키려고 했지. 남한에 도착해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나는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지. 그런데 그 이후로 나는 공식적으로 실종으로 처리됐어. 임무를 포기한 대가였을 거야. 현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어머니였구나. 그럼 넌.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구해주신 은인이 바로 할아버지세요. 현우는 충동적으로 일어나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굳었다가 이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평생을 숨기고 살아온 비밀, 그리고 자신이 구한 아이의 아들을 만난 감격.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어요. 할아버지는 오래된 군복 한 벌을 꺼내 보였습니다. 곳곳이 낡고 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생생했죠.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다. 왜 이제 와서 나를 흔들어 놓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온 과거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 작전 이후 나는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삶을 포기했어. 임무를 버리고 아이를 구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 새 신분으로 숨어 살았던 거야.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차 한 잔을 들었습니다. 홍차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니? 현우는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늘 타인을 위해 사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오히려 더 크고 넓은 사랑을 품으셨죠. 간호사로 일하시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고 저에게도 늘 받은 것을 나눠주는 삶을 가르치셨어요. 현우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구한 그 작은 생명이 얼마나 값진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된 감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늘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하셨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고아가 되었는지 평생을 의문을 안고 사셨죠.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꼭 찾아라.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려라.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을 거예요. 현우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어머니도 없었고 저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용기와 희생이 저희 가족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을 드러낸 후에 해방감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때 그 아이를 구한 것을. 비록 내 인생이 바뀌었어도. 현우는 그제야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숨어 살았는지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는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임무를 버리고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였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영웅이었죠. 할아버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으셔도 돼요. 할아버지의 선택은 옳았어요. 한 생명을 구한 건
결코 배신이 아니에요. 현우의 말에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내가 정말 내가 구한 그 아이의 아들이구나.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포장마차를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감정적인 대화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가족 같았죠.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현우는 할아버지를 도와 음식을 나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국밥집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현우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15년쯤 됐을까?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정착한 곳이야. 국밥은 내가 북에서 어릴 적에 먹던 맛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의 말에 현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에서의 향수를 담아 매일 국밥을 끓여온 세월이 느껴졌죠. 그때 포장마차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그제 그 건달들이 더 많은 무리를 이끌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늙은이, 오늘은 각오해라. 10명이 넘는 건달들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은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다른 이들도 분노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현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내 놈들이 또 왔구나. 할아버지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현우는 할아버지의 미세한 떨림을 눈치챘어요.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70이 넘은 노인이 저 많은 건달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죠. 할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요. 현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건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 동생들을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리고 이 포장마차도 우리가 접수할 거야. 그때 현우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 앞에 나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 포장마차에 손대지 마세요. 이분은 제 할아버지입니다. 건달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죠. 어디서 손자가 튀어나왔어? 비켜. 안 그러면 너도 다친다. 한 건달이 현우를 밀치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번개같이 손을 뻗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현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뒤로 물러서.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현우는 할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물러서는 대신 주방 쪽으로 살금살금 이동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달들과 대치하는 동안 현우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동네 폭력배들이 포장마차를 습격했어요. 전화를 끊은 현우는 주방에서 국자와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저들을 상대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현우가 다시 나왔을 때 이미 2명의 건달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나머지가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죠. 할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현우는 국자를 들고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어요. 건달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우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았죠. 할아버지는 현우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물러서라니까. 위험해.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쥐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어요. 할아버지가 50년 전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셨듯이 이번엔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건달들은 두 사람을 향해 다가왔고 현우와 할아버지는 등을 맞대고 서서 그들을 마주했어요. 할아버지가 현우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 동작을 따라해. 두려워하지 마.
건달 하나가 현우를 향해 달려들었을 때 할아버지의 지시대로 현우는 몸을 살짝 틀며 피했고 국자로 상대의 손목을 쳤어요.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죠. 현우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조금만 버텨요. 두 사람은 함께 건달들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할아버지의 노련한 움직임과 현우의 젊은 기백이 어우러져 10명이 넘는 건달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건달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경찰이다. 빨리 도망쳐. 그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포장마차로 들어왔고 건달들은 저항할 새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차장 경찰관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많이 다치셨습니까? 이런 일이 또 있었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해요. 손자가 도와줬으니까. 현우는 손자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경찰들이 건달들을 모두 데리고 나간 후 포장마차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현우는 엉망이 된 가게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괜찮아요, 할아버지. 함께 정리하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현우가 말했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나 50년 동안 혼자였다. 구한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잘 살고 있는지 늘 궁금했지만 알아볼 용기도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너를 만나게 될 줄은. 할아버지의 말이 흐려졌어요. 현우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와 함께 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는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특수부대에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를 구해 남한으로 데려온 그날의 기억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삶,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들을 들려주었죠. 몇 주 후 포장마차는 새 단장을 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국밥집이라는 새 간판이 걸렸죠. 현우는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고 할아버지와 함께 국밥집을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국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느 평화로운 오후 할아버지는 현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숨어 살았을 거야. 그냥 이재헌이라는 이름도 과거도 모두 묻힌 채로.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현우는 미소 지었어요. 50년 전 한 아기를 구한 용감한 선택이 오늘날 현우라는 생명으로 이어졌고 그 인연이 다시 할아버지에게 돌아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운명처럼 이어진 두 사람의 삶, 그것은 낡은 군번줄이 이어준 기적 같은 만남이었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야불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야불리 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야불리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